여보, 괜찮아? 아무래도 병원을 가보는 게 낫지 않겠어? 안 그래도 손목이 점점 퉁퉁 붓는 것 같아. 이따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병원 다녀올까 하고. 아니, 어떻게 넘어져도 그렇게 넘어지냐.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지하주차장 바닥이 미끄럽더라. 차라리 그냥 넘어졌으면 나았을 텐데 손 짚는 바람에 다친 것 같아. 오전에 일하는데 손목이 아파서 힘들었어. 그래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많이 붓네. 어쩌지? 일단 점심시간에 바로 병원 갔다 와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뼈에 금이라도 갔으면 그거 엄청 오래 가? 만지면 아프긴 한데 그런 건 아니겠지 뭐. 아, 진짜 연휴 하루 앞두고 이게 무슨 봉변이야. 하필이면 오른손이라서 일할 때도 정말 불편하고 짜증나. 내가 바닥 미끄럽다고 미리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일단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 먼저 받아. 알겠어. 점점 더 아프다. 진짜 부러진 거면 어떡하지? 아닐 거야. 당신 가벼워서 부러질 일까진 아니었어. 아, 진짜 왜 하필 연휴 앞두고. 요즘 병원에 가면 진료받는 것도 힘들다더라. 연휴에는 문도 닫을 거고 오늘 꼭 가서 치료받아. 알겠어. 이따 점심시간에 갔다 올게.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물길을 밟고 넘어졌어요. 전날에 비가 조금 오기도 했고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 지하 2층, 3층 주차장에 있는 물기가 잘 마르지 않더라고요. 미끄러운 바닥에 물길을 밟고 넘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땅에 짚었는데 손목에 찌릿하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진 일이고 아침 출근 시간이 급해서 일단 차를 운전해 회사까지 오게 됐죠.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동안 계속 손목이 점점 더 아파오고 나중에는 퉁퉁 부어서 손등까지 빵빵해지더라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 점심시간에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운이 없게도 손목에 실금이 살짝 갔고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 깁스를 할 정도까진 아니지만 반깁스를 권유받아 오른쪽 손목에 깁스와 보호대를 차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이번 추석 연휴에 시댁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움직이지 말라 하더군요. 시댁에 내려가면 어른들 눈치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허드렛 일 시킬 것이 뻔하니 자기 혼자 갔다 온다며 저는 집에서 쉬라고 말했습니다. 4년 전에 남편과 결혼한 이후로 항상 명절이 되면 최소 전날에 시댁에 내려가서 어머님이랑 음식 준비를 해왔어요. 시댁 다른 친척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제가 내려가서 성하지 않은 팔로 돌아다녀봤자 괜히 방해만 되고 저는 연휴 끝나면 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팔이 낫길 바라는 마음에 남편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로 했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셨나 봐요. 정은이한테 얘기 들었다. 너 팔에 깁스했다면서? 네, 아침에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팔에 살짝 실금이 갔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기가 너무 많아서 미끄러졌어요. 아니, 뭘 어떻게 넘어졌길래 팔을 그렇게 다쳐? 아무리 넘어진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있나? 너 깁스한 거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사진이요? 어머님 혹시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시기가 그렇잖아. 너 추석에 내려오기 싫으니까 괜히 그러는 거 아닌가 싶네. 내가 괜한 의심을 안 하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조금 이상해서. 너 진짜 안 아픈데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어떤 이미지였길래 다쳐서 아프다고 하는데도 못 믿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려면 전 붙이는 게 싫어서 꾀병 부리고 안 내려간다고 했을까봐 그러세요. 아니, 나는 너를 의심할 생각은 없어. 근데 찜찜한 의문을 계속 남겨놓을 필요는 없잖아. 이번에 너가 다쳐서 못 내려온다고 하니까 너희 시아버지도 괜히 일하기 싫으니까 아프다고 핑계대는 거 아니냐고 하시잖아. 집안 어른들이 봐도 좀 이상한데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니? 제가 다쳐서 아프다는데 남들 눈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내려갈게요. 왼쪽 손은 멀쩡하니까 내려가서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팔도 아프다면서 내려와봤자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진짜로 아픈 건 맞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꾀병 한번 부려본 적 없어요. 그냥 가기 싫었으면 진작에 안 가겠다 말씀드리고 말았을 거예요. 의심받는 거 싫으니까 그냥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할 테니까 이 문제로 더 이상 말씀 마세요. 그러면 내려오기 전에 병원에서 진단서 하나 받아와라. 너 깁스했던 병원 가서 의사 진단서 하나 떼달라고 해. 네? 진단서요? 보험 접수할 것도 아니고 그건 왜요? 깁스만 하고 오면 아픈지 안 아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의사도 아니고. 너가 팔에 붕대만 감고 와도 우리는 모르잖아.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팔에 깁스까지 했을까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진단서까지 떼오라고요? 꼭 내가 의심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너희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명절에 친척들이 많이 모이잖아. 집안의 며느리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가 팔에 깁스하고 일 못하겠다 하고 있으면 어른들 보는 눈이 안 좋잖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거야, 확실하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아니요, 저는 전혀 이해 못하겠는데요. 제가 넘어져서 다친 것도 아프고 속상하고 짜증나는데 왜 이런 의심까지 받아가며 해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투명하게 하는 게 너도 좋잖아. 나도 우리 며느리가 어른들 눈에 꾀병이나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확실하게 진단서 떼오면 괜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겠지. 대체 그 의심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지금 저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며느리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사진 찍어보내라고 하시질 않나? 진단서 떼오라고 하질 않나? 가족끼리 서로 이러는 게 맞아요? 나는 너가 하는 말을 믿는다니까?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잖아. 왜? 진단서 떼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아니요, 그건 힘들 일이 아닌데. 저는 의심받는 상황 자체가 싫어요. 남편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매년 설날 추석마다 내려가서 당연하듯 전부치고 시키는 일 하면서 지냈었는데 올해부터는 안 갈게요. 그냥 저는 원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뭐야? 너가 안 오면 어떻게 해? 역시 뭔가 찔려서 안 오는 게 맞지? 애초에 거짓말 했으니까 못 오는 거잖아. 깁스를 하긴 한 거 맞아? 사진도 안 보내고 진단서도 못 끊겠다 하고. 거짓말하다가 딱 걸린 상황 맞잖아? 네, 어머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렇게 된 와중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앞으로 명절 때 안 갈 거고 남편만 내려보낼게요. 힘들게 고생해봤자 이런 의심 받을 바엔 안 하고 욕먹는 게 낫겠네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너가 그러고도 며느리 노릇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며느리 노릇 잘 못하는 것 같고 적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 안 하려고요. 지금처럼 아내 역할만 잘하면서 살 겁니다. 어머님 추석 잘 보내시고 앞으로 언제 또 뵐지는 모르겠네요. 건강하세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저보고 글쎄 진단서를 떼오라지 뭡니까? 며느리 다쳤다고 하면 먼저 푹 쉬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제가 그냥 내려가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진단서 떼오라고 하니 솔직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진짜 성질대로 했으면 시댁이고 뭐고 쌍욕을 한번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남편 생각해서 그것까진 참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는 남편 혼자 내려보냈고 저는 모처럼 친정에서 부모님과 빈둥거리며 특선 영화 보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원래 차례 같은 거 안 지내거든요. 시댁도 그렇게까지 명절 준비하기 싫어서 며느리 꾀병 부리냐고 의심까지 할 정도면 이참에 그딴 거지 같은 풍습은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네 남편 저녁밥은 차릴 필요 없다. 우리 집에서 같이 한우 먹기로 했거든. 아까 낮에 마트 갔더니 한우가 세일하더라.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너도 와서 같이 먹고 싶니?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 많이 드세요.
그래, 넣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 너는 집에서 대충 챙겨 먹어. 괜히 이상한 거 배달시켜 먹으면서 돈 쓰지 말고 집밥 먹어, 집밥. 네,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요. 고기 맛있게 드세요. 으이구, 어쩌면 애가 저렇게 애교도 없고 싹싹한 맛이 없을까? 3년 전에 결혼했는데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애교도 없고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원래부터 생겨먹은 제 성격이 이런 걸 어쩌겠습니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시모한테 잘하는지 아냐면서 평소에 안부 연락도 자주 하고 제가 살갑게 다가오길 바라셨죠.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시모한테 이쁨 받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별 문제 없이 지내면서 제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시모한테까지 애교 부리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시모 말을 무시하며 보냈더니 이제는 아예 저를 대놓고 왕따시키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별로 시부모나 하나 있는 신우와 잘 지낼 생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남편마저 시댁 식구들과 더 자주 어울리고 지내면서 정말 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크게 싸울 날이 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저희 싸움을 부추기고 이간질 시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어머님 댁에서 고기 먹어? 아까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하시더라. 당신도 같이 갈래? 고기 많이 사오셨다고 하던데? 내가 어머님 댁에 뭐하러 가? 집에서 저녁 안 먹을 거면 나한테 미리 연락은 해줬어야지. 왜 어머님한테 내가 이런 전화 받게 만들어?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연락해준다는 거 깜빡했어. 그래도 어차피 당신은 우리 집에 안 갈 거니까 상관없잖아. 내가 어머님 댁에 가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당신 저녁까지 내가 준비해야 할지 말지는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앞으로 시댁에서 식사 해결하고 와. 에휴, 아무튼 알겠어. 이따 집에서 다시 이야기해. 신혼 초에는 그래도 제 편 들어주고 시어머니가 못 살게 굴려고 할 때마다 항상 앞에서 든든한 방패처럼 저를 막아주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절대 먼저 싸움을 거는 성격도 아니고 웬만한 일에는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그냥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편이지만 시모 성격이 그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든 제 속을 한 번 더 긁어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얼굴 볼 때마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남편과 저를 중간에서 이간질을 계속시켜요. 처음엔 그런 시모한테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 이야기했던 남편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세뇌되어 버렸는지 작년 말부터 시모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부 사이에 아이도 없고 앞으로 이 사람과 아이 낳을 생각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쯤에서 빠르게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시모 때문에 짜증나는데 남편이 하는 짓까지 밉상이니 아예 그 집안 식구들 전체가 싫어지더라고요. 요즘 이혼 한 번 하는 것이 엄청 큰 흠도 아닌데 제 나이 아직 30대 초반이고 직장 생활하며 혼자 먹고 살 능력 충분히 되는데 굳이 이런 취급받으며 결혼 생활을 더 이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을 포함한 온 집안 식구가 저만 빼고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이야기를 또다시 남편이 아닌 시모한테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너는 여름 휴가가 언제냐? 뭐 할지 계획은 세웠어? 저랑 남편이랑 똑같이 8월 둘째 주부터 휴가 쓰기로 했어요. 어디 갈지는 아직 못 정했는데 그냥 가까운 곳이라도 가야죠. 엥? 내 아들은 너랑 같이 휴가 못 보내. 8월 휴가 때 우리랑 같이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저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어머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벌써 저번 주에 비행기랑 호텔까지 예약 다 해놨어. 내 아들이 너한테 미안해서 얘기 안 했나 보다. 어차피 너는 우리 가족 여행에 같이 갈 생각도 없을 거 아니냐? 그거야 그렇지만 아무튼 혹시나 해서 연락한 거야. 휴가 계획 아직 없으면 빨리 생각해 놓으라고. 그전까지는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어버리니까 이젠 남편이 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매년 여름 휴가를 함께 보냈었고 멀리 해외여행을 못 나가더라도 집 근처에서나 가까운 곳 놀러가서
부부끼리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떻게 시댁 식구들끼리 가족여행 계획을 잡고 저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었더니 또다시 심호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번 휴가 때 당신네 가족들이랑 제주도 놀러 가기로 했어? 내년에 엄마가 환갑이라서 올해 다 같이 여행 가기로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을 수가 있어? 가면 간다고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당신은 우리 가족 불편해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잖아.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텐데 미리 이야기해서 기분만 나빠질 것 같아서 당신은 이번 휴가에 따로 좋은 시간 보내. 우리 이번 달 생활비도 많이 나갔으니까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호캉스 같은 거 다녀와도 괜찮겠네. 집 근처에 좋은 호텔 가서 호캉스 즐기고 와. 호캉스? 알겠어. 휴가는 그럼 나 혼자서 보내야겠네?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돈 꺼냈어도 된다 이거지? 그래, 어차피 나도 제주도 여행 경비 부부 통장에서 뺐으니까 당신도 호텔 같은 좋은 곳에서 며칠 보내고 와. 알겠어. 고마워 여보. 덕분에 푹 쉴 수 있겠네? 그래, 서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는 것이 휴가지. 남편에게 그렇게 부부 통장을 써도 된다고 허락받고 저는 저대로 휴가를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혼자 가는 건 아무래도 심심할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친정부모님 모시고 제대로 효도관광 다녀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3명분 패키지 여행을 예약을 해놨더니 다음날 남편이 뒤늦게 통장을 확인했는지 깜짝 놀라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뭐야? 당신 대체 어디에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쓴 거야? 뭐 하느라 하루아침에 700만 원을 써? 친정부모님이랑 체코로 일주일 여행 다녀오기로 했어. 엄마가 예전부터 체코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당신이 마음껏 쓰라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니, 그러면 유럽 여행을 3명이 간단 말이야? 장인 장모님 못 가지. 당신이 다 계산해버리면 어떡해? 아니 이 남자가 쪼잔하게 왜 이래? 한 입 갖고 두 말 할 거야? 내가 프랑스나 스위스 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체코 정도는 갈 수 있잖아. 당신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갔다 오라면서 제주도나 체코나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건 거기서 거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700만 원은 좀 선 넘었다고 생각 안 해? 선 넘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선을 넘은 거야. 나는 조용히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먼저 건드린 건 당신들이지. 아무튼 이미 예약도 다 했고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휴가 갔다 와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부부 사이도 다시 생각해. 내가 볼 때 당신은 나랑 사는 것보다 다시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휴가 갔다 와서 하고 그때까지는 서로 생각 좀 정리하자고. 나는 대충 마음 굳혔으니까 당신도 슬슬 결혼 생활 정리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데? 그리고 유럽 말고 당신도 제주도 정도 가면 안 돼? 싫어. 거기 갔다가 괜히 당신네 식구랑 마주치면 어떡하라고?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위로서 해준 것도 없잖아. 마지막으로 효도관광 보내드린다고 생각해. 이번 여름휴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하려고요. 더 이상 이런 취급받으면서 계속 살고 싶지 않고 제 인생이 너무 아깝네요. 저도 부모님과 비싼 해외여행까지 갈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이 마음껏 쓰라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렇게 자기 가족이 좋으면 대체 결혼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점점 결혼 생활에 회의가 들던 참이었는데 남편이 결심을 하게 만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새 인생 찾아야겠네요. 이런 인간과 사는 제가 너무나 불쌍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